포아송 이퀘이션하고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제 포텐셜을 결정하는 소스 이퀘이션들이죠. 이건 전 가우스 법칙 이거하고 그다음에 컬이 0이다. 그리고 이 필드가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부터 얻어진다. 이걸 가지고 이걸 연립하면 이걸 뭐 여기다 이 필드에 이건 집어넣고 연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포아송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0이 아니면은 포아송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0인 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거 근데 왜냐면 로가 위치 함수이기 때문에 로가 포지션의 함수니까 로가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있는 곳, 전하가 있는 곳에서는 포아송 이퀘이션이 되고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하 덩어리가 여기쯤에 있다. 만약 여기에 로가 있다. 로 x가 넌제로인 구간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포아송 이퀘이션이 성립하고 바깥에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이퀘이션이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위치별로 이렇게 아시겠죠? 위치 함수니까. 이게 위치 함수이고 이게 마이너스 로 x 뭐 입실론 제로다. 이렇게 위치 함수니까 당연히 이걸 포함하죠. 됐죠? 이거 여러분들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근데 또 아는 거가 포텐셜을 지금 뭐 파이를 소문자 대문자 막 이 책에서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책 노테이션대로 한다면은 지금 뭐 파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파이나 라지 파이나 둘 다 포텐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을 보면은 1.17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면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미분 2번인데 미분 2번 한 건데 이거를 적분 2번 하면은 공간 적분 2번이겠죠. 2번 하면 이게 솔루션이 얻어질 텐데 그 어떻게 얻는지는 일단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답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포텐셜은 위치 함수로서 4파 입실론 제로 x 빼기 x 프라임 분의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주어진 뭐 볼륨에 대해서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있으면 R분의 1 형태, 그다음 4파의 입실론 그래서 포텐셜이 구해진다. 이거 학부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프리스페이스 솔루션이죠. 허공인 거예요. 바운더리가 하나도 없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바운더리가 있다면 여기에 어떤 함수가 더해지게 돼요. 바운더리가 없다면 프리 스페이스라면 요건 프리 스페이스 솔루션이고 위에 건 프리 스페이스 솔루션이고 밑에 거는 바운더리에 있는 차지들 때문에 생기는 어느 더 추가항이에요. 그런데 이 추가항을 찾아내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문제에 따라. 여러분 학부 때 몇 가지 example들을 했지만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몇 가지 샘플들을 했지만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대략 풀이 방법을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제대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데 그 방법이 이제 그린스 펑션 메소드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의 결론을 미리 땡겨 쓴다면 여기에 fx라는 어떤 함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fx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놈이냐면 라플라시안이 제로가 되는 특징을 가지는. 왜냐하면 라플라시안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뽀아송 이퀘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차지가 있든 말든 무조건 0이니까 얘는 라플라시안이 0이기 때문에 0인 놈을 적분 2번 한 거니까 0을 적분해봐야 뭐 0이지 뭐. 그래봐야 0은 아니지. 상수지 뭐. 별로 영향 없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2번 미분하면 차지가 딱 나오고 원래 피직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차지가 있는 위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지가 있거나 뭐 요 뒤에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바운더리 안쪽에서는 최소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운더리 서피스나 바운더리 바깥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바운더리 안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라플라시안 f가 0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근데 라플라시안 f가 0이 되는 함수는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라플라시안 문제라는 건데, 그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온갖 함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것들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답이라고는 안 했어. 그것이 경계 조건을 만족할 때 그걸 우리가 답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게 되는 그것이 이제 문제겠죠. 정확하게는 F가 아니라 이제 파이가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그 파이가 경계 조건을 만족하려면 F가 주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는 프리 스페이스 솔루션이니까 얘는 절대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F의 도움으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F를 찾는 과정, 그걸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프리 스페이스 솔루션 파트만 다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걸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x가 x' 되는 점에 싱귤러리티가 존재해요. 이 적분 내부에. 그죠? 분모가 0이 되잖아요. 분모가 0이 되고 그게 1차 폴이잖아요. 1차 폴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1승. 그러니까 x분의 1꼴의 발산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점은 무한소죠. 굉장히 작은 점이고 그거의 그 점은 한 점이기 때문에 그게 델타 함수만 아니면 적분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전하는 그 점에 있잖아. 전하가 어디 있죠? 보통 요 전하를 우리가 원점에 어느 특정한 지점에 놓는다고 한다면 if rho x가 q 점전을 하나 놓는다고 합시다. 델타 함수 x 빼기 뭐 x1 벡터 이렇게 합시다. x1 벡터라는 지점에 점전화가 놓였다 이 뜻이죠.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 이런 로가 여기 들어간다면 적분할 때 델타 함수니까 분모에 있는 요 x 벡터를 정확하게 x 프라임 벡터겠죠. x 프라임 벡터를 x1 벡터로 강제할 거예요. x 프라임 벡터 x1 벡터로 강제가 될 거고 그럼 적분이 튀어나올 때 4파 엡실론 제로 x1 x 빼기 x1 벡터 절대값분의 q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이 나와요. 다른 이야기를 내가 어렵게 하고 있는 것뿐이야. 별 이야기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싱귤러리티가 있고 그 싱귤러리티 때문에 이 로가 델타 함수 꼴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계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거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델타 R분의 1. 라플라시안 R분의 1. 다시 말하면 라플라시안 X. 이 책은 R이라는 교보다 X 벡터, 뭐 Y 벡터 막 이런 식으로 막 써요. 주로 그렇게 쓰니까 이 책의 노테이션을 주로
사용할게요. 이건데 요거가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 빼기 x 프라임 벡터. 이쪽에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싱귤러리티. 그 싱귤러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앞에 4파 에프실론 제로,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5 그것만 없애면 라플라시안 r분의 1 꼴이 무조건 마이너스 4파이 델타다. 이건 뭐 메모라이즈 해도 괜찮겠어요. 평생. 이건 단위계와 상관없어요. 보다시피 이건 기하학적인 미분이기 때문에 이 4파이라는 팩터는 단위계랑 상관없는 거야. 단위계에 상관없이 항상 이건 항상 true야.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3차원 델타 함수고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싱귤러리티 때문에. 자, 넘어가 보죠. 카메라 살아있죠. 자, 그린 시오렘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린 시오렘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A 벡터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A 벡터가 파이와 프 사이로 만들어진 함수야. 파이라는 함수와 프 사이라는 함수를 서로 곱했는데 프 사이는 그레디언트를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 벡터가 됐죠. 그래서 그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A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취해 볼 거예요. 연산을 해보면 다이버전스 오브 파이 그레디언트 프 사이니까 이거는 곱이 되어 있는 함수니까 앞에 거 미분한다면 그레디언트 파이 하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도트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레디언트 프 사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뒤에 걸 미분한다면 파이는 앞으로 빼고 뒤에 거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프 사이니까 이게 라플라시안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 파이 도트 그레디언트 프 사이 더하기 라플라시안 아트 파이 라플라시안 프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두 개로 펴놓고 그 다음에 요 다이버전스를 적분해 봅시다. 공간 적분을 하죠. 다이버전스 테오렘을 쓸 수 있도록 x 공간 적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부피에 대해서 이건 서피스에 대해서 A 벡터와 서피스 노멀 벡터와 면적소 이렇게 되겠죠. 폐 공면 적분 가우스 다이버전스 테오렘 그렇겠죠? 이게 좌변, 우변을 각각 파이와 프 사이로 이제 표현해 본다면 좌변은 적분 파이 저걸 뭐 저 있는 그대로 쓸게요. 그레디언트 파이 그레디언트 프 사이 더하기 파이 라플라시안 프 사이 d3승 x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a 벡터 닷 nda인데 a 벡터 닷 nda인데 a 벡터 어디 있죠? a 벡터 여기 있잖아. 파이 그레디언트 프 사이 닷 n da 이렇게 될 텐데 그다음에 이쪽에 쉬워 보이는 게 오른쪽이니까 여기 보면 이 그레디언트 방향과 n 방향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n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레디언트 프 사이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건 프 사이를 그레디언트 취한 것을 n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psi를 n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랑 같은 거죠. 편미분의 정의니까 이게. 편미분이라는 건 그레디언트를 어느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거니까. 그러니까 n이란 방향, 노멀 벡터 방향으로의 psi의 기울기를 계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변이 파이 라운드 psi 라운드 n dA 서페이스 적분 이렇게 되겠죠. 우변이 간단했고 좌변은 두 항인데 여기서 이제 장난을 한번 쳐봅시다. 지금 우리가 A를 이렇게 잡았는데 파이 그레이디언트 psi로 잡았는데 우리가 파이나 psi는 우리가 어떤 그 프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서 만약 psi 그레디언트 파이를 가지고 해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죠. 거의 똑같이 될 텐데 그래서 파이와 psi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이퀘이션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너더 셋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파이와 psi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psi 파이와 psi만 위치를 바꿀 거야. psi 파이 파이 psi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psi 파이 라운드 n dA 이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이퀘이션이 생겼는데 이 두 이퀘이션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없앨 수 있잖아. 두 이퀘이션을 뺍시다. 빼면 어떻게 되겠냐? subtract 하면은 두 이퀘이션을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 좀 지우고 여기 했으니까 여기도 지우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서 보면 이거 똑같은 거죠? 날라가고 요거 어느 걸 좌변에 써야 되나? 책대로 합시다. 책대로 하면은 좌변 파이 라플라시안 psi 빼기 psi 라플라시안 파이 d3승 x 볼륨 적분이 우변은 서피스 적분 파이 라운드 psi 라운드 n 빼기 psi 라운드 파이 라운드 n dA 이렇게 되겠죠.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요 이퀘이션을 이걸 그린스 퍼스트 제1 정리라고 하고 요 이퀘이션을 그린스 세컨드라고 해요. 제1 정리, 제2 정리. 그죠? 대칭적으로 돼 있고 파이와 psi. 오케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서 파이하고 psi를 우리가 할 거냐 파이를 우리가 포텐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로 할 거고 여기 psi를 그린 함수로 바꿀 거예요. 그린 함수로 바꿀 건데 일단 그린 함수로 바로 가면 노테이션이 더 지저분해가지고 엄청 헷갈리니까 중간 단계로 앞에서 살펴본 점전화 케이스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봤으니까 점전화를 주는 그 핵심은 싱귤러리티에 있었거든요. 점전화 포텐셜을 주는 싱귤러리티 있고 싱귤러리티 결국 포텐셜의 R분의 1 항 그게 있었으니까 그 R분의 1이라는 값 R분의 1 다시 말하면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이라는 함수 이 함수를 psi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라플라시안 psi가 마이너스 4파이 델타인지를 아니까 델타 x 빼기 x 프라임이 되겠지? 그럼 요 라플라시안 psi가 4파이 델타고 그게 여기 어디 있으니까 아 델타 함수가 들어가니까 공짜로 뭘 하나 막 주워 먹겠네?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이게 델타 함수가 있어. 델타 함수가 있으면 바로 적분하면 파이가 바로 튀어나오잖아. 트릭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행해 볼게요. 파이는 포텐셜이라고 하고 psi는 r분의 1이다. 그래서 그걸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마이너스 4파이 델타가 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은 좀 공간을 지우면서 해야 되네. 연속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위에 중요한 정리는 다 써놨으니까 이럴 땐 또 이게 더 낫죠. 자, 위에다 이걸 대입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적분은 파이 마이너스 4파이 파이 델타 x 빼기 x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아, 쏘리. 여기서 이걸 집어넣을 때 이 적분을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적분 그래서 프라임으로 바꿀게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왜 x는 필드 포인트? 이 적분 대본 사라지는 거는 소스 코디네이트 이렇게 해야지 편하니까 이거 여기 우리 노테이션대로 하면 그게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으로 바꿀게요. 그렇게 하고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적분할게요. 그러면 이 파이는 사실 x 프라임의 함수인 거죠. psi 이것도 이제 x 프라임의 함수인 거고요. 빼기 psi 라플라시안 파이 요 코디네이트 일일이 안 붙일게요. d3승 x 프라임 이렇게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델타 함수 있으니까 공간 적분하면은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파이 x하고 x 프라임이 같아지는 점만 똑 튀어나오니까 파이 x가 되겠죠. x 프라임은 적분해 버렸으니까 사라지고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 빼기 왜? 어디 틀려? 첫 번째 식에서 psi가 왜 살아있는지. psi 왜 살아있지? 뭐 그렇지. 이거 있으면 안 되지. 오케이,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적분 아직 못하죠. psi가 r분의 1이다. 오케이, 그거 집어넣으면은 빼기 적분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아, 그렇지. 이거 포텐셜이지 지금. 여기 또 기호를 막 소문자 파일을 내가 또 쓰고 있대. 여기 포텐셜이라고 내가 바꿨는데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했으니까 포텐셜은 여기 안 써놨네. 포텐셜은 이런 성질을 만족한 포텐셜이니까 마이너스 로 이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하면 이제 x 프라임이 되겠죠? 입실론 제로.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어차피 얘랑 코디네이터 같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이 성질을 만족하니까 이 라플라시안 파이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래서 이 psi는 r분의 1이고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이거 오케이. 이 지금 라플라시안 x 프라임이겠죠? x 프라임 오케이. 입실론 제로 d3승 x 볼륨 좌변이 두 항으로 되겠고 오케이. 입실론 대충 입실론 r분의 로죠. 오케이. 이제 우변은 어떻게 되냐? 파이 포텐셜 그대로 쓰고요. 서피스에서 그리고 라운드 psi 라운드 n 저거는 r분의 1로 고쳤을게요. 라운드 n r분의 1
근데 여기 지금 적분이 A 프라임 코디 소스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N도 N 프라임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붙이고 두 번째 항은 빼기 psi R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라운드 파이 라운드 N N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DA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우변에선 뭐 그 물리학으로 연결할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보면 포텐셜의 1차 미분이잖아요.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미분. 그게 전기장이잖아요. 전기장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라운드 n 프라임이라는 것은 n 프라임 말고 그냥 n을 할게요. 일반적인 거 쓸 때는 라운드 n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n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파이를 프로젝션 한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E 필드니까 마이너스 E 필드의 n 방향인 거죠. 그래서 얘가 n 프라임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E 필드의 n 프라임 방향 성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E 필드, 그러니까 이거 서피스에서 적분이니까 서피스에서의 E 필드의 노멀 컴포넌트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변에도 피직스가 들어있고 좌변은 뭐 우리가 아는 거 점전하죠. 이거 이 항만 딱 하면 점전하가 될 거고 포텐셜은 4파이프실론0분의 Q 꼴인 거고 여기 추가항이 두 개가 있네. 요것들이 바운더리에 있는 차지, 요거 바운더리 이게 서피스 노멀 컴포넌트. 서피스 노멀 컴포넌트는 바운더리 차지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 첫 번째 항이 뭐냐인데 첫 번째 항은 바운더리에 있는 다이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운더리 다이폴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 자세히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서피스 차지 때문에 오는 거고 서피스 차지 텀이고요. due to 서피스 차지 때문에 오는 거고 이 첫 번째 항은 서피스에 있는 다이폴 때문이다. 그래서 서피스 차지와 서피스 다이폴. 서피스 차지는 일렉트릭 필드 형태로 일렉트릭 필드 서피스 바로 바깥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서피스 다이폴이 존재하면 포텐셜이 디스컨티뉴어스해지죠. 서피스 바로 부근에서의 포텐셜 값의 디퍼런스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항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계산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프리스페이스 솔루션에다가 뭔가를 바운더리에서 뭔가 추가되는 항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아주 일반적이긴 하죠. 이게 일반적이어서 이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데 그렇죠? 점전화일 때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볼륨의 모양이나 서피스의 모양과 상관없어요. 되게 일반적인 것이죠. 지금 이 결론은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거는 되게 이걸 이항하기만 하면은 포텐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변은 다 아는 값으로 다 넘길 수 있는 거죠. 전하밀도 알잖아. 서피스에 있는 다이폴 알고 서피스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 서피스 차지 이것도 알거든. 이거 아는 거 다 우변으로 넘기고 모르는 거 포텐셜 모르잖아. 좌변으로 넘기면 포텐셜은 해가지고 첫 번째 항 점전화 서피스 컨트리뷰션 바운더리 때문에 생겨나는 추가항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자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노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린스 펑션 메소드를 쓴 건 아니에요. 그린 띠오렘을 우리가 보고 이게 얼마나 유용할 건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잠깐만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이 포텐셜은 위치, 필드 코디네이트에만 의존해요. 그죠? 포텐셜은 필드 코디네이트 하나에만 의존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써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필드 포인트 하나, 파이 x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푸사이, 우리가 지금 푸사이로 쓴 함수, 푸사이로 쓰는 함수, 여기 보면 r분의 1로 썼는데 이거는 변수가 두 개죠. x와 x 프라임. 요건 필드 포인트, 이건 소스 포인트. 요건 필드 포인트, 이건 소스 포인트. 적분돼서 사라질 놈이지만 그래서 얘는 필드 포인트와 소스 포인트의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얘는 필드 포인트면 얘는 소스 코디네이트의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린 함수라는 것은 요 중에서 요 푸사이 같은 놈이에요. 요걸 나중에 우리가 그린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린 함수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g, x, x 프라임 이렇게 써요. 하여튼 요 g라는 함수는 이게 변수가 두 개에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언젠가는 되게 쉽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린 함수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린 함수 그린 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고 시작할게요. 그린 함수를 라플라시안 g x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 빼기 x 프라임, 이걸 만족하는 것을 그린 함수라고 우리가 하기로 해요. 근데 이게 필드 포인트에 대해서 이걸 해도 되고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해도 되죠. 어차피 이 함수가 대칭이니까요.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제곱한 이걸로 이게 유일한 그린 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일한 이런 성질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질을 만족하는 놈, 우리가 이 중에 앞에서 한번 봤지만 r분의 1이라는 게 있었죠. r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 성질을 만족하는데 그것만 있겠냐는 거죠. 그거 말고 더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넣어서 0이 되는 놈도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g, x 프라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r분의 1, 다시 말하면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우리가 이거 알죠? r분의 1이잖아. 라플라시안 r분의 1은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 빼기 x 프라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되고 플러스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르는 함수. 근데 이거 x와 x 프라임 동시에 의존할 수 있는 함수. 그런데 요거의 성질은 라플라시안이 0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라플라시안 0인 어떤 함수가 더해져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r분의 1만 되는 게 아니라 r분의 1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본 서비스 차지 그 두 항 나오게 만드는 r분의 1도 이미 훌륭했는데 그거보다 더 자유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은.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넣어서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해요. 이게 일반해란 말이에요. 일반해. 그린 함수의 이 미방의 일반해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미방의 테크닉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해당할 거고, 이거는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또는 파티클러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방의 우변이 존재할 때만 만족하는 특별한 해. 우변이 0이어도 이 미방은 만족하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여러분들이 학부 수립 물리에서 배웠던 그 2차 미방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 관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벡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벡터가 두 개고 그것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파이를 포텐셜로 바꾸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에서 푸사이로 썼던 부분을 우리가 그린 함수로 바꿀 거다 이죠.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우리가 그린 세컨스 여렘을 우리가 써본다면 프라임 f x죠.
그린 세컨드 테오렘, 그걸 아까 좌변 우변 했던 거 그걸 정리해서 여기다가 요 G로 바꿔가지고 쓴다면 이렇게 써져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 볼륨 적분 로 x 프라임 g x x 프라임 d 3승 x 프라임 더하기 4파이분의 1 서피스 적분 두 항이죠. g x x 프라임 라운드 파이 라운드 n 프라임 빼기 파이 x 프라임 라운드 g 라운드 n 프라임. 여기 g가 x 프라임의 함수지 뭐. 이거 구질구질하게 계속 쓰지 않을게요. 당연한 거니까 두 개의 함수인 건. 두 개 해가지고 d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해예요. 일반해예요. 그린 함수가 있다면 주어진 차지 덴시티에다가 이 그린 함수 곱해서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린 함수하고 포텐셜의 노멀 그래 이게 뭐죠? E 필드 같은 거니까 서피스 차지 항은 이렇게 처리하고 얘는 서피스 다이폴 항이 되겠죠. 서피스 다이폴 항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서피스 이 중에서 이제 서피스 다이폴 항 G로 바뀌었고 얘도 앞에 G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양쪽 다 바뀌었어요. 요거는 거의 똑같겠죠. 요거는 아무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프리스페이스 솔루션으로 바로 나갈 건데, 왜냐면 요 F가 여기다 곱해봐야 별게 뭐 아니구나, 뭐가 있을 수도 있겠네. 얘도 뭔가 F가 여기 더해지니까 얘도 좀 프리차지 솔루션, 프리스페이스 솔루션에서 뭔가 하나 더해지는데 요놈들도 각각 뭔가 조금씩 더해져요. F가 더해지겠지. F의 기여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해예요. 근데 보다시피 상당히 험악하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그 물리에서 다른 영역에서 꼭 전작이 아니더라도 양자역학 같은 데서 요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커널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커널, 프로포게이터, 뭐 커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좀 어려운 교과서에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소스가 있으면 소스가 저기 멀리에 영향을 줄 때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프로포게이트 시키는 어떤 함수 체계가 있어서 그것이 여기 있는 정보를 저기다 옮겨준다. 여기 보면 G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스에 있는 놈을 이 함수가 여기 소스 포인트에 있는 놈을 필드 포인트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 얘가 옮겨주는, 얘를 여기로 이 좌표에 있는 이런 정보를 여기다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미분되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물리학 체계 또는 그 수학 체계이기도 한데 체계 속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에서의 그 프로포게이터 또는 커널 뭐 이런 단어들이 다른 교과서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근데 거기도 어떤 때는 기호를 G를 쓰고 어떨 땐 K를 쓰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인터랙션 프로포게이터, 인터랙션 커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 함수 메소드는 되게 제너럴한, 굉장히 특히 여러분들이 이론을 하게 되면 자주 부딪히게 될 그런 컨셉이에요. 실험을 하더라도 피해가기는 어려워. 심지어 광학에도 나와. 그린 함수는 그래서 온갖 영역에 다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자기 버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자기에서는 이 프로블럼이 중요하니까. 예. R분의 1 포텐셜, 전하를 이렇게 쿨롱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커널이 우리 필요한 거고, 다른 데서는 또 거기에 맞는 커널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스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항을 3개 쓰면은 계산량도 많아지고, 이것도 다시 이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2개면 6개잖아. 항 6개인데 각각 적분이 한결같이 어렵거든. 그래서 적분 6번 하고 싶진 않거든요. 개수를 줄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요.
케이스를 쪼개. 첫 번째 케이스는 G가 서피스에서 0이다. G가 서피스에서 0이면 그걸 우리가 디리클렛 바운더리라고 그래. GD. GD는 어떤 거냐면 X 프라임이 0이다. For X 프라임 on S. 서피스에 놓인 필드 포인트에서 서피스에 놓인 소스 좌표에서는 GD가 0이 그린 함수가 0이 되는 이걸 이제 디리클렛 사람 이름이에요. 디리클렛 그린 함수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요 미분이 0인 거. 그거는 이제 노이만이라고 그래요. 라지 N 노이만 라운드 N 프라임 이 0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X 프라임이 서피스에 있을 때 그린 함수를 미분한 항, 이 두 번째 항이 0이 되게 만드는 이거를 노이만, 폰 노이만 그린. 폰 노이만인지는 잘 몰라요. 다른 노이만일 수도 있겠네. 수학자 노이만인가? 난 모르겠어요. 디리클렛은 수학자인 건 확실한데 노이만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디리클렛 바운더리. 그래서 이런 문제, 디리클렛 그린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한다. 뭐 보통 그렇게 말해버리고요. 이 노이만 그린 함수를 쓰는 경우를 노이만 바운더리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노이만을 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한다면 포텐셜 값이 0이면 포텐셜 값이 경계에서 0이다. 그런 문제면 디리클렛을 쓰고 전기장이 0이다. 그럼 밑에 걸 써요. 이거 쉬운 초이스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무식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 예를 든 거예요. 포텐셜이 0이다. on S. 보통 우리가 그걸 디리클렛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상수여도 돼. 포텐셜 값이 경계에서 어떤 일정한 값이 되면 디리클렛 문제가 되고 밑에 거는 전기장이 0인 거죠. 전기장의 노멀 컴포넌트겠지 아마. 전기장의 노멀 컴포넌트가 0인 거. on S. 그러니까 포텐셜은 그 조건이 없는 거지.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 버리면 안 되고 둘 중 하나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항들 중에서 요거 둘 중 하나씩 버리는 거니까요. 이 적분을 이걸 없애버리든 이걸 없애버리든 두 개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네 개 정도 되겠죠. 적분 6개 할 거 4개로 줄인 거야. 그 정도면 어디야? 2개나 줄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리클렛 바운더리, 그다음에 노이만 바운더리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거예요.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디리클렛 바운더리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 프로블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밑에 노이만 바운더리 문제는 익스테리어 프로블럼이다. 주어진 경계가 있는데 뭐 경계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여기 안에 뭐 전하 분포가 있고요. 요 내부 어디에 필드 포인트가 있어서 전피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내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인테리어 문제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디리클렛 바운더리. 경계에서의 포텐셜 값이 주어지는 경우 보통 이렇게 풀게 되고 이 익스테리어 문제는 보통 아웃사이드 요 바깥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전하가 여기쯤에 있어. 경계가 있어. 요 바깥쪽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요. 바깥쪽에 전하가 없어. 여기가 전피일 때. 그러면 여기서 포텐셜 값이 주어져 버리면 쉽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전기장 값이
계면에서 전기장값이 주어지는 이런 익스트리어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노이만 바운더리, 다시 말해 노이만 그린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게 된다. 책에 이걸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에 해당되는 수식이 한 대여섯 개, 그다음 글씨도 잔뜩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You should read text. 그 부분.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과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다르고, 저는 예제를 많이 들어서 나중에 보여주긴 할 텐데. 오케이. 그리고 이제 1장에 포텐셜 에너지 뭐 데피니션 좀 있고요. 근데 학부 때 하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생략하겠고요. 그다음에 12절 13절 내용도 생략할 거예요.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이밀기엔 너무 헤비하니까 생략할 거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챕터 2. Boundary value problems in electrostatics. 자, 뭐 대략 범위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부 때도 이거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들을 한동안 하니까요. 스페셜 메소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했었으니까 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미지 메소드,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션 변수 분리,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다시 말하면 아이젠 펑션 문제들이죠. 아이젠 펑션 익스펜전이라는 개념이죠. 양자역학에만 아이젠 펑션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미방 체계는 항상 있는 거니까 아이젠 펑션으로 익스펜전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3판이 되면서 바뀐 변화가, 저는 그 변화를 좀 크게 느끼거든요. 2판으로 처음 배웠기 때문에. 2판 교과서는 없어요. 다시 사서 내가, 근데 뭐 이미 익스팅기시 된 걸 다시 사서 내가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근데 2판에 있던 게 사라진 게 있고 없던 게 생겨난 게 있는데, 2판에 있던 게 사라진 게 콘포멀 매핑, 컨포멀 매핑의 복소 변수 테크닉인데, 그걸 사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쉬운데, 그다음에 되게 유용한데 그 완전 빠졌어요. 아마 학생들이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무 쉽다고 판단했나? 대신 이게 사라졌고, 근데 난 할까 생각 중이야. 쉽거든.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없었던 걸 살릴 판이고, 새로 생겨난 것은 뭐냐면 finite element methods analysis라고 할까요? 이게 3판 되면서 이게 생겨났어요. 난 파이나이트 엘리먼트는 난 잘 알거든. 잘해. 내 걸로 논문 쓴 적도 있고 아주 좋아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파이나이트 엘리먼트라는 건 컴퓨터한테 시킨다는 뜻이야. 컴퓨터가 나 대신 미방을 풀어줘. 패키지가 아주 좋은 게 많아요. 패키지 아니고 내가 짜서도 할 수 있어. 별로 안 어려워. 미방 푸는 정석이면 다 배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풀었던 전자기 문제는 다 컴퓨터가 풀 수 있어요. 물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쁜 답이 주어지진 않지. 우리는 항상 예쁜 수식으로 적어지는 컴팩트한 어널리틱한 어떤 함수꼴로 답이 나오지만 컴퓨터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밸류로 나오겠지. 여기선 포텐셜 값이 얼마, 여기선 전기장 값이 얼마, 이런 거. 실용적이에요. 경계 모양이 막 아무렇게나 바뀌어도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미 그런 거 하고 있겠지만, 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뭐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뮬레이션 뭘로 해? 이런 걸로 하는 거지. 프로그램 짜서. 전자기 문제니까. 전자기 문제 뭐 프로그램 짜면 되지. 간섭과 회절의 문제니까. 전자기 또는 광학 문제니까. 대신 컴퓨팅 리소스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컴퓨터가 빨라야 돼. 컴퓨터가 빨라야 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광학 같으면은 공간을 0.1나노미터 쪼개는 것도 너무 커요. 광학의 파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40나노미터와 550나노미터가 우리 눈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거든. 광학에서 그게 큰 차이라서 뭐 수십 나노미터 또는 수백 나노미터 이하로 쪼개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1m, 1m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봐. 크기가 가로폭이 20m 막 이럴 테게 날개폭이 20m를 1마이크론으로 이하로 쪼개는다고? 얼마나 그 픽셀이 많이 생기겠어. 3차원인데 1차원, 2차원, 3차원. 그걸 점으로 개수 세봐. 그래서 컴퓨터가 죽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컴퓨터가 대부분이 그런 유용한 일. 절반은 그거 하고 있다고 보죠. 자, 하여튼 이야기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그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어널리시스가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살리고 얘를 죽일 생각이에요. 잭슨 2판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것이긴 한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읽으시고, 나 이게 엔지니어링 한데 더 관심이 있다, 이거 하고, 위에 거는 좀 더 이론적인 거고 그래요. 제가 다루는 이 컴포널 매핑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는 이제 사라졌지만 다른 책에 있어요. 파놉스키 앤 필립스의 클래시컬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 책에 아주 짧게 써 있고요. 이걸 권장하고요. 두 번째 교재는 최후의 보루, 모스 앤드 페시바하. 이건 사기는 너무 비쌀 거야. 너무 두껍거든. Method of Theoretical Physics. 모스 앤 페시바가 이게 1, 2, 3권인가로 쪼개져 있는데 내가 몇 권에서 이걸 봤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권에 나와요. 관련한 테크닉들이. 그래서 제가 그 컴포넌트 파트는 제가 하는 내용이 책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은 주로 파롭스키, 필립스와 모스 페시바를 짬뽕한 그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걸 그래서 이것들을 할 건데 상당한 시간이 걸 거예요. 이게 챕터 2가 아니라 사실 챕터 2, 3까지 두 챕터가 바운더리 베리어블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래서 챕터 2는 주로 이미지 메소드, 세퍼레이션 베리어블을 조금 하던가 뭐 챕터 3 가면은 이제 그 좀 더 어려운 내용들. 챕터 2가 이미지 메소드, 챕터 3가 세퍼레이션 베리어블인가 뭐 그럴 거예요. 대략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널 엘리먼트가 뭐 챕터 2 뒷부분에 나오던가 뭐 그럴 텐데 제가 뭐 이걸 하여튼 상당 기간 하게 될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미지 메소드 시작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미지 차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미지 차지. 이런 문제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유형, infinite conducting slab, infinite plane conductor. 문제죠. 사실은 플레인이 아니라 이게 왼쪽 전부는 컨덕터다 이거죠. 컨덕터. 그다음에 요 바깥쪽에 전하가 있다. 점전하 Q. 이런 문제 우리가 학부 때 했던 거잖아. 이 방향을 우리가 뭐 이 방향 X 방향이다. 이걸 원점이다. 그다음에 여기다 그라운드 시켜놓죠. 이건 영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문제 풀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풀었었잖아.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어? 여기서 요 왼쪽으로는 컨덕터니까 전기장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텐셜이 지금 0이 여기 경면에서 0이잖아. 근데 전기장이 0인 것과 포텐셜이 0인 거 이거 두 개 별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각각 적용해야 돼. 적용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텐셜이 0인 거가 이제 경계에서의 중요한 값이죠. 포텐셜이 0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파이가
바운더리에서 0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니까 이거를 성립하도록 포텐셜을 짜야죠. 그러려면은 계면에 오른쪽에 지금 점전화가 있는데 Q가 있는데 이 좌우 대칭이 되는 지점에 Q 프라임을 놔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였어? 거리가 뭐 중요하지 않죠. 똑같은 거리로 하여튼 똑같은 거리가 되도록 여기다 Q 프라임을 놔서 여기 필드 포인트 점 P가 있는데 점 P에 얘가 주는 포텐셜과 얘가 주는 포텐셜을 쓰면 그 포텐셜은 보통 요 Q 프라임을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라운딩 문제라면 이게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Q가 돼야 이 점에서 딱 포텐셜 0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도록 잡으면 4파 엡실론 제로 요 고리를 R1이라고 하고 이거를 R2라고 한다면 R1분의 Q 빼기 R2분의 Q 이게 솔루션이죠. 학부 때 했었잖아요. 이미지 차지 메소드 대칭이 되는 점에다가 딱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근데 요거의 솔루션은 이게 좌표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가 에브리어가 아니고요. 이 솔루션은 어떤 x점인데 이 x점이 0보다 클 때 x 값이 0보다 클 때 x 값이 오른쪽일 때만 그렇죠. x가 왼쪽일 때는 보장 못 하잖아. x가 왼쪽일 때는 포텐셜은 제로죠. 왜? 경계에서 제로고 컨덕터니까. 도체는 등전이 컨덕터 이케 포텐셜 내부에서 전기장은 0이고 이렇게 등전이고 다 알죠? 도체 성질이니까 학부 때 하던 거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필드 포인트가 왼쪽으로 가면 포텐셜이 0이고 오른쪽일 때는 이 두 개를 써서 이걸 쓴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두 개인데 이 두 번째 항이 이미지 포텐셜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린 함수법에서 말하는 서피스 포텐셜이 제로인 경우. 그게 뭐였지? 디리클렛 문제? 디리클렛 문제죠. 이게 디리클렛 문제인 거예요. 디리클렛 문제 이게. 그래서 이걸 GD로 쓴다면 이 상황에 맞는 GD를 쓴다면 x 프라임 쓴다면 어떻게 써줄 거냐면 요 형태에서 4파 입실론 제로만 싹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왜 나오나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빼기 x 여기선 좌표 이게 R2라는 좌표가 이 좌표하고 여기서 원점 대칭 그 좌우 대칭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x 더하기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요 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요 라플라시안 GD가 라플라시안 프라임 GD가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X 프라임 성립할 거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GD가 서피스에서 이 서피스를 S라고 할게요. 서피스에서 제로가 되죠. 이게 바로 X가 제로인 점이니까 X가 제로인 점들의 집합이니까 자동으로 만족되겠죠? 여기다 X 프라임 그렇죠. X를 제로 넣으면은 그죠? X 제로 넣으면 요거랑 요거 같잖아. 0 되잖아. 이건 라플라시안 취하면 요 놈은 절대 0 안 되고 요 놈이 발산하니까 델타 펑션 나오고 성질 만족해요. 얘가 이 상황에서의 그린 함수예요. 이게 디리클렛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스피어 문제. 시간에 압박이 있으니까 스피어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요. 요 문제를 그러면 그 앞에서 배운 그린 띠오렘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파이는
그린 세오렘 적분 로 그죠? 로 x 프라임 gd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그죠? 볼륨 빼기 4파이분의 1 적분 5 인테그럴 서피스에서 파이 x 프라임 라운드 gd 디리클렛 문제니까 라운드 n 프라임 da 프라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린함수 메소드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하던 이거 학부 때 이렇게 하는 거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서 피직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린함수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쭉 빼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그린함수를 사용해서 요것만 사용해서 요거 주어진 상황에서 요것과 경계 요거 뭐죠? 점전화 어떻게 써야 돼? 점전화가 있으면 로를 어떻게 써야 되죠? 로 뭐 x에 대해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 다시 q 그죠? 델타 x 빼기 이 좌표 이 좌표가 뭐야? 이 좌표가 뭐 모르겠어. 이게 뭐 ax라고 할까요? ax 벡터로 뭐 ax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걸로 여기다 이게 투입하기만 하면은 요 그린함수를 여기다 투입하고 이 적분하고 두 번째 하면 돼. 근데 두 번째가 이 포텐셜이 들어가는데 포텐셜이 공짜야. 요 서피스 얘가 서피스잖아요. 볼륨은 여기거든요. 요 서피스에서 포텐셜이 0이야. 아, 두 번째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네. 요것만 하면 돼. 여기다 요거 넣었어. 자, 넣어 봅시다. 넣는다. 어떻게 돼? 넣으면 적분 Q 델타 G 나누기 X 빼기 X 프라임 빼기 이거 아니지. 볼륨이지. 볼륨 Q 델타 X 더하기 X 프라임 가로 닫고 D3승 X 프라임 적분인데 여기 델타 함수니까 뭐 계산을 어렵게 할 게 없죠. 요 X하고 X 프라임이 같은 점만 튀어나올 테니까 X 자리 X 프라임 그렇지. 여기에 4파 입실론 제로 있어야 되지. 여기 4파 입실론 제로가 있었어야 될 거야. 좌변이 이걸 거야 아마.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4파이가 또 있으면 안 되는데 59 둘 중 하나 헷갈리는데 편집해야 되겠다. 시간도 없고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이걸 대입해서 바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화 밀도를 델타 함수로 바꿔놓기만 하면 그린함수 테크닉을 쓰면 바로 계산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 그린함수 메소드의 장점이죠. 장점이다 단점이죠. 피직스를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계산으로만 이 바운더리 밸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